네, 합답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니은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다 정리해 볼게요. 수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면 100% 수렴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누군가는 제외를 해야 되는데 단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수렴끼리의 관계를 봤으면 발산하는 녀석들끼리의 산칙 연산에 관해서 정리를 해봐야죠. 네.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수렴할 때도 많고요. 발산할 때도 엄청 많습니다.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쉽네요. 정리할 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예민한 녀석이 있어요. 하나는 수렴하고 다른 하나가 발산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더하기 빼기는 엄청 쉽습니다. 100% 발산합니다. 와, 쉽네요. 그런데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를 곱한 녀석과 나눈 녀석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갑니다. 수렴과 발산을 곱했을 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뜸을 들였냐면 무엇이 어렵냐면 제가 얘를 수원이라고 하고 얘를 발산하는데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렴과 앞에 수렴과 구별하기 위해 수투라고 할게요. 수투이면 원래는 알 수 없는데 수렴한다면요. 수와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리가 이쁘게 되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요. 수분의 발이 있겠고 발분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분의 발은 이거 100%짜리입니다. 발산합니다. 근데 얘는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외울 때 수발할 때 아무 때나 나눈 거 말고요.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가 발산할 때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위수수 위발발이라고 외웠어요. 위수수 위발발 법칙. 위에가 수렴하면 수렴한다도 아니에요. 수렴할 수도 있고 위에가 발산하면 100% 발산한다. 위수수 위발발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틀로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게 좋아요. 정리할 게 제법 많죠? 근데 제가 또 얍삽하게 이걸 싹 다 지울 거예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필기하셔야 될 게 있다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삭제. 예. 그럼 이제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뭐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 취해도 되니? 안 돼요. 안 돼. 이유는 발레가 있어요. fx가 1이라고 하고 제가 gx를 1 플러스 0 플러스로 가는 녀석이요. 예를 들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뭐 요런 녀석이 될 거고요. x가 어떤 특정 값 a에 가까이 갈 때는 이런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를 더했으니까 플러스에 무언가를 더했으니까 커요. 얘네가 다 커요. 근데 리미트를 붙인 극한의 계산 결과는 얘는 1이고 얘도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 있다고요. 기억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 같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이 밑에 그냥 크다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때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나눠놓은 거예요. 여기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풀 때는 나눠놓은 녀석은 후보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요. 수분의 수. 또요. 발분의 발도 왜 안 나오죠? 발분의 발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냐면 수분의 발도 있겠고 발분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수수 위발발 법칙 때문에 이건 꺼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에 힌트가 분모가 수렴한다는 힌트가 있네요.
그럼 얘는 꺼지겠죠. 이거 안 되는 거죠. 밑에가 수렴해야 되니까. 그럼 남는 건 이 한 가지 후보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정리가 됐으면 이게 수렴하니 밑에가 수렴하면 무조건 수렴해야지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렴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됐으면요. 또 이런 식의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도 꽤 많기 때문에 치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gx분의 fx를 hx라고 치환을 할게요. 치환을 하면 습관적으로 리미트 hx의 극한값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얘기 없어요 지금. 그냥 존재한다라고만 했으니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도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왜요?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베타, 얘는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f는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f를 알고 싶어서 fx 는으로 식정리를 하고 나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양변의 리미트 fx는 리미트 등식의 양변에는 리미트를 막 취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 얘가 g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죠. h는 알파라고 수렴하니까 얘는 베타고 얘는 알파로 수렴해서 리미트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f는 수렴하게 되고 그 수렴값이 알파 베타인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에요. 뭐 이렇게 푸시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푸시든 뭐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숙지를 해놓으시고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은 쉽죠. g가 어떤 수렴하는 함수인데 합성을 해놨어요. f에 대한 단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합성을 해놨어요. 합성. 근데 그 결과가 존재하네요. 합성은요 그냥 죄다 나오는 족족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a 플러스 우극을 넣기도 하고 좌극을 넣기도 할게요. 그럼 g는 그래요. 수렴값이 나올 겁니다. b가 나온다라고 칩시다. 얘가 이제 뭐 b로 수렴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fb가 막말로 거기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멍은 뚫려 있지는 않지만 극한값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을 할 때는 얘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b인지 b보다 조금이라도 큰지 아니면 b보다 더 작은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얘 a 플러스 우극한을 넣었을 때는 b보다 크게 나왔다라고 치고 만약에 a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그때는 b보다 작은 값이었다면 f는 오른편과 왼편에 여기가 b라고 했을 때요. 그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되는데 제가 워낙 짧게 말씀을 드려갖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좋아요. 더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그냥 결론요. 합성한 녀석의 극한값의 수렴 발산을 묻고 있다면 발산을 선택하십시오.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